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활용 단어는요,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옛날 책에는 우리 고등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근각예수와의 관계 있죠? 자, 그 내용이 원래 있었다가 지금은 빠져서 여러분들 학교 기출문제 옛날부터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근각예수와의 관계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왔어요. 요 몇 년 동안에. 근데 실생교재에는 물론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있는 게 있는데 예전 근각예수와 관계를 써먹어서 푸는 문제들이 앞에 좀 실려 있는데요. 이게 시험 대비 전에 하는 책이잖아. 그러니까 좀 요령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중학교 과정이니까 근각예수와 관계 절대로 쓰면 안 되겠죠. 물론 객관식 문제면 써도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요령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건 서술형에 나왔을 때 하는 방식을 좀 얘기를 할게. 자, 서술형이면 근계수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 점수 빠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자. 만약에 4번 같은 게 나왔다 치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문제는 당연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어? 자, 이거 쓰지 마.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공식은 우리 다 알죠? 이게 다 떠올랐겠지?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식에다가 어떻게든 대입을 했을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를 찾아내긴 해야 돼. 근데 공식에 의존해서 찾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근각예수와의 관계 설명했던 공식 증명 과정이 몇 개 있었냐? 이런 것도 대답을 해야 돼. 내가 몇 가지를 증명해줬어? 근계수 공식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물론 고등 내용이긴 해. 근계수는 뭐였어? 뭘로 증명해줬어? 근계수 근의 공식으로 증명해줬어요. 두 번째 과정은 뭘로 설명해줬어? 식 세우기 아이디어로 설명해줬어. 그 중에 중학교 3학년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다 두 번째 방식이야.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는 아는 게 이런 거야. 어떤 2차 방정식 이때 자, 이해만 합시다. 이거는 지금 쓰는 건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물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너 공부는 좀 하자.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었냐면 근을 알고 있을 때 식 세우는 아이디어가 A에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이렇게 식 세우는 게 중3 때 있는 내용이었다. 이거 고딩 때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 괄호를 전개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 다 처음 보는 게 절대가 아니야. 전개하면 이렇게 식까지 만들어지죠. 자, 기억나지? 그래서 식서 먹는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식하고 자, 결국엔 주황색 밑줄 친 두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자, 얘랑 양변을 A로 나눴어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이거 A 날려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야.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원래 고등학교 때는 내가 무슨 얘기했어? 이 식은 항등식이야. 같은 절변율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라서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랑 자 요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랑 상수항으로서 같아야 돼. 라고 해서 증명했던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9를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식 하나 만들어줬었고요. 처음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다면서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 증명을 해줬다고. 고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유도해서 써야 돼. 풀이 과정에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있어야 돼. 자, 이 문제에다 적용시켜볼게. 이 문제에다가 자,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식 세울 때 뭐부터 체크했어요? 최고 최하계수 체크해야 된다. A. 네, 얘는 1이지? 그러니까 A가 1이야. 그러면 안 써.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두 분으로 간다 했으니까 x-알파, x-베타는 0. 이거랑 밑에 식 하나 또 있잖아. 그럼 이걸 전개한 거라면서. 근데 전개한 거를 외워도 돼. 사실 구조가 안 어렵기 때문에. A 1이니까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남은 식이 뭐가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증명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다고? 1창의 개수랑 요거랑 같고 상수항이 요거랑 같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란색에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맞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볼 수 있는 게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입니다. 근데 이게 니네가 외웠던 근계수 공식으로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객관식에선 뭐 그때 가서 시험 대비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땐 써. 아니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시간 아끼고 좋잖아. 근데 서술형에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물론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나 본 적이 없어. 자, 그럼 이걸 찾았어. 어떻게 찾는다고요? 증명과정서에서 찾아요. 어떻게? 식세우는 아이디어 중3 교과서에 있어요. 전개한 것도 책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과 내가 만든 식이 계수끼리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란색과 빨간색 비교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낸 거야. 자, 이걸 찾았어. 그럼 고등학교 때 공식에 의존하지만 지금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답을 내보죠. 주어진 식이 이거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분수 구조는 무조건 통분이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통분해 볼게. 그럼 알파 베타분의 자, 알파분의 2에다가 베타 서로 곱하고 베타분의 2에다가 분자분모 알파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되지. 자, 바로 계산했어. 근데 이게 2로 또 묶이지 않니? 그 다음에 합과 곱을 써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 뭐가 떠올라야 돼? 곱셈 공식 변형이지 얘들아. 자, 그럼 바꾸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시험 대비 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곱셈 공식 자꾸 까먹고 기억 안 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근해 공식 포함 알겠죠? 근해 공식 까먹은 사람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로 묶인다면서요. 그럼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대입을 어떻게 해요? 5 대입하고 자, 2 대입하고 자, 2분의 2 곱하기 5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죠? 그러면은 9를 빼면 되니까 답은 16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 영상 찍어 올려줄 테니까 듣는 거에 집중해. 알았죠? 다 이게 지금 시험과 직결된 내용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결론은 근계수 공식 절대로 쓰지 마시고 식 세우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걸 한 번은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거기 있는 게 다 이거 써먹는 거야. 내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지만 얘들아 근계수 공식 써서 빨리 숙제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좀 써봐 한 번씩만. 알았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공부가 탄탄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넘겨볼게요. 다 적으시면 어차피 영상 올라가니까 집에서 잘 체크하십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11번은 왼쪽에 오른쪽에 힌트가 있죠. 제곱해봐라 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제곱을 할 거야. 그럼 그 전에 지금 했던 것도 하죠.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는 안 해도 될 짓을 중학교 때는 좀 해야 되고 부분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요 식의 모양에 의해서 또 만들자고. 추분 차항에서 얘도 1이니까 a가 1입니다. 그럼 안 써도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계수끼리 비교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고 상수항이 자, 상수항이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식 세우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찾아내세요.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학교 교육과정상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게 나와 있는데 양변 제곱을 해보래. 중학교 때는 보통 풀이가 어떻냐면 루트 있으면 양변 제곱 그냥 제곱해서 풀면 답 나올 때가 많아 실제로도. 자, 그럼 이거를 좀 복잡하다. 제곱을 그냥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럼 관계를 좀 건너뛰어볼까? a의 제곱이야. 그럼 루트 바깥 제곱이야. 그럼 루트 아니고 튀어나오네. 그냥 써. 자, b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도 루트 바깥 제곱이니까 그냥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2배의 a, b였지? 근데 루트가 어떻게 돼? 합쳐지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랑 자,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자, 근데 뭐 계산하기 나름인데 이 상태에서 전개해도 되고 근데 이게 알파로 묶이죠? 베타로 묶이죠? 자, 이것만 따로 계산해보자 우리. 이것만 나중에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럼 하게 되면 이거 알파로 묶어버려. 이거 베타로 묶으면 앞으로 끄집어 낼게. 그러면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그럼 가로친 거 전개하는 게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니?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자. 자, 괄호 두 개 전개해볼게요.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루트 안에 게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합이랑 곱에다가 7하고 1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아까랑 반복적인 거 알겠니?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쓸까 우리? 자, 계산이 조금 바빠져야 되는 문제이네. 그 다음에 뒤에 알파랑 베타 남은 거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쓰면 되지. 그럼 주어진 식이 곧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몽땅 다 뭐 집어넣는다? 7하고 1이랑 몽땅 다 집어넣으십니다. 자, 계산을 해줄게. 집어넣으면 60이 나온대요.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왜? 구하고자 하는 거 제곱해서 나온 거잖아. 맞지?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답 60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손바닥을 제곱해서 60 됐으니까 무슨 행태죠? 제곱근이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누구의 제곱근이다? 60의 제곱근이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60이니까 2 루트 15라고 써야겠지. 근데 둘 중에 답이 뭘까? 애초부터 문제에 적혀있던 게 이거였잖아. 부호를 봤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요. 그 말은 얘는 양수야, 양수.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쓰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 답은 2 루트 15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있어요. 옛날 기출문제. 자, 다음에는 17번 할게요. 자, 여기 나오는 건 혈렉은의 성질인데 고등학교 때에는 무리수의 혈렉은, 허수의 혈렉은 성질 두 개가 있었죠. 자, 혈렉은의 성질의 가치는 뭐였어? 또 다른 근을 대입해서 직접 구하지 않고 빠르게 찾는 도구였지. 근데 뭐가 중요했죠? 개수 조건을 체크하는 것만 중요했었죠. 자, 많이 했던 거니까 우리 이거 말로 하죠. 무리수의 혈렉은 성질은 어떻게 됐어요? 요게 근이면 요것도 근이다. 언제 성립했지? 개수의 조건이 유리수일 때 성립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허수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오니까 빼자. 자, 그래서 무리수의 혈렉근의 성질이 성립하려면 개수 조건이 유리수일 때 성립한다. 그때 100% 성립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17번을 보시면 뭐 이거를 하려고 한 이유는 보통 중간고사 못 쓰면 기말고사 때 감각이 떨어지는 게 이런 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의외로 못 찾는단 말이야. 중간고사 때 겁나 했다가 까먹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뒤통수 치려고 그런 거 됐다. 자, 어떻게 찾았죠? 서술형 스타일은 얘를 2점 얼마다라고 생각해서 풀면 그건 점수가 까이고 정확하게 범위 체크해서 풀었죠. 자,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쓰자. 루트 5의 범위부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루트 5 안에 있는 루트의 안에 있는 5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 찾았었지? 우리 얼마 전까지 교재했으니까 알잖아. 자, 얘는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 사이에 있는 애죠. 자, 따라서 루트 5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는 걸 찾고, 그래서 너네들이 루트 5의 정수 부분 찾으면 2와 3 사이의 숫자니까 2점 얼마. 그래서 정수 부분 2라고 찾았잖아. 자, 근데 얘는 4-5다 루트 5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자, 그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뒤집어지는 거 우리 알지? 그 다음에 4가 붙어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4까지 더했지. 이거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따라서 4-루트 5는 1점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정수 부분 1이지? 그렇지?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소수 부분 계산하는 공식은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 뺐죠. 전체 숫자 4-루트 5에서 자, 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루트 5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해야 된다고.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찾았어. 이 녀석을 한 근으로 하는데 2차 방정 시 한 근이다. 혈렉은 쓰고 싶어. 근데 뭐 체크해야 돼? 개수 조건 체크해야지. 보니까 유리수 AB에다가 밑줄을 착 쳐야죠. 개수 AB 유리수라고 떡하니 알려줬지? 그치? 근데 최고 차항에서 1은 범위가 뭐야?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정수니까. 그러니까 개수 조건 몽땅 다 유리수니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3 플러스 루트 5도 근이다. 바로 딱 체크하는 거야. 대부분 쓰게끔 나오면 이제 조건에 맞춰서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이런 거 체크 다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A랑 B를 찾아라. 그러면 두 군을 알았네.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 군의 형태를 알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뭐 쓰라고 했어요? 근계수 쓰라고 했죠. 근데 중학교 때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야. 자, 뭐였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앞에 아까 두세 번 했지. 여기다가 알파 베타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합이죠? 더하면 얼마예요? 6이니까. 자, 곱하면 자 이거 합차잖아.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게 A고 요게 B가 되겠죠. 자, 됐지? 중학교 때 근계수 쓰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1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것도 고등학교 때 우리 2차 방정식하면서 활용 문제 많이 나왔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는 근계수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자, 했던 거긴 한데 뭐 21번을 일단 풀어줄 건데 자, 일단 근의 형태가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미지수를 썼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번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를 해보면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요? 두 근의 B가 2대 3이면 한 근을 2알파라고 놓고 또 다른 근을 3알파라고 놓고 식을 세웠었어. 오케이, 자 이런 걸 기억을 해보자. 자, 21번 같은 경우는 두 근의 차가 7이래.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두 개가 7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작은 근을 알파라고 놨어. 그럼 큰 근은 7 크겠지. 나는 큰 근을 알파로 놓고 싶어. 그럼 작은 근은 7이 작겠죠. 그럼 식 세우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날 수 있겠네. 야,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쓰자. 그럼 나는 그냥 이거 갖다가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또 똑같은 반복적으로 얘기가 또 나온다. 두 근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고등과정일 때는 또 고민할 것도 없이 근계수 쓰는 거였어. 근데 중학교 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방식 또 해. 이거 또 해. 자, 했을 때 상수 K값과 그 두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아이고, 식을 안 썼구나. 자, 그럼 밑에다가 또 이쁘게 배치해보자. X제곱. 자, 바로 해보자. 자,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알파 플러스 7.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자, 두 개 곱한 게 뭐야? 두 개 곱한 게 상수항이지. 그래서 알파에 알파 플러스 7.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계수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5가 여기 돼야 되고, 자, 3K 마이너스 2가 자,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풀어보자. 그러면 2알파 플러스 7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내가 찾는 건 알파가 아니지? 거기 K 찾으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여기 K가 있으니까 3K 마이너스 2가 요거랑 같은 거잖아. 자, 근데 알파 계산했으니 대입해도 되지 않니?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넘기면 4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계산이 되더라. 반복적인 거죠. 계속 반복적이지. 계속 반복적이야 하는 게. 근계수만 안 쓰다 뿐이지. 자, 그러니까 찾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두 근도 찾이네. 아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자, 6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겠다. 그렇지? 자, 됐다. 결과를 뭐 완료된 사람도 있는데 뭐 못 봤다고 상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알았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험날. 아니면 고등학교 시험보다 좀 많이 어려웠고 뭐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일단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번 시험 때 기간은 모의 시험이었다 보니까 내가 막 구체적으로 지도를 막 하진 않았는데
기말 때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야. 알았지? 보충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지도할 때 누락되는 거 없이 특히 숙제 같은 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숙제 야금야금 덜 해오는 친구들이 자꾸 생겨 보면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지만 시간이 없다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해오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만 바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지의 차이라고 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정말 졸리는 비벼가면서 한단 말이야. 진짜 그런 애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은 내가 분명히 도와주죠. 당연히 알아서 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 최소한 일단 숙제는 좀 다 해와. 그럼 그런 거를 좀 사령관을 갖고 좀 해왔으면 좋겠어. 숙제를 자꾸 은근히 조금씩 안 해오시는데 시간이 솔직히 있는데 안 해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정말 바빠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좀 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때로는 좀 잠 좀 덜 자고 물론 새나라의 어린이니까 많이 주무셔야 되긴 한데 가끔 한 4-5시간 잔다고 막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막 갑자기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거 막 많이 하면 참 덜 자고 그러지 않니? 평소에? 그런 거를 좀 일상다반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선행과제도 그렇고 현행과제도 그렇고 그럴 시기야 얘들아. 니네 5달 뒤면 예비 고일이다. 지금 몇 월이 이제 2월 됐죠? 12월 되면은 11월 되면 모든 시험이 끝나고 12월 되면 예비 고일이면 수업도 여기서 하고 저쪽 김밥중 있는 그쪽 건물 가서 한단 말이야. 여기 수업 안 해. 분위기도 다 다르고 고등관 가서 한단 말이야. 얼마 안 나왔지? 6달? 5달 나는 거죠? 이 중간에 시험 대비도 이제 3주씩 3번 하는 거 실질적으로 나랑 할 수 있는 겨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도 얘기를 내가 얘네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름방학 연장서도 거의 못할 위기잖아. 빠듯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도 우선주의자가 절대는 아니야. 근데 지금 환경 자체가 좀 불가피해요. 진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2달 동안 중3거를 다 풀어듣기엔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 개고생을 하긴 했지만 물론 고등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어느 정도 좀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얘기 한번 했어 저번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겠지 뭐. 교재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못 받아주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앞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니네가 물론 질문이 많은데 공통 질문이 꽤 있다 해줄 거야. 근데 개별 질문만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못해.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혼자 모르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면 정작 수업 시간에 내가 니네들한테 개념 설명을 못해. 근데 나야 방법을 택할 수 있어. 수업 시간에 니네가 모르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풀어주고 개념 수업 그냥 영상으로 다 대체하는 거야. 근데 그거 니네가 싫잖아 사실. 내용이 어려워서 나도 그렇게 모든 앞으로 남은 뭐 부등식, 도형 파트 4개 다 어렵거든. 이거를 다 올 영상으로만 대체하고 싶지는 사실은 않아. 힘들어. 내용 어렵단 말이야.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타협을 해서 영상을 쓰긴 한다고 아까 얘기했고 무엇보다 개념 설명을 수업 시간에 좀 해주면서 수업을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개별 질문을 좀 커트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부족.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교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일찍 부를 거예요. 6시 정도 불러서 교재 밀리는 건 절대로 이제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부터 지켜줬으면 하는 건 야금야금 숙제 안 해오는 거. 그게 쌓여서 책 한 권 통으로 밀리는 거야. 그랬죠?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할 거야? 그렇지? 다음 시간까지 해온다라고 해놓고 다 안 해오는 경우도 있지. 밀리는 거야. 알았지? 앞으로 이제 선행 나가는 부분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교재적인 부분에서 잘 안 돼 있으면 진도 자체를 못 따라. 해보면 알 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어. 수학하는 거. 이제 시작. 자, 해볼게요. 그러면 29번 할 건데 개수 잘못 보고 푼 문제도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온다. 자, 근데 개수 잘못 보고 푼 문제는 기본적인 형태가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게에서부터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였지? x 앞에 개수를 잘못 봤다 라고 적혀 있으면 남은 개수는 올바르게 본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르게 본 개수가 뭔지 끄집어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비슷한 패턴인데
뒤에 있는 두세 문제 정도가 약간 변형인데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보세요. 현정이가 1차항하고 상수항을 일씩 크게 봤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잘못된 근 요게 나왔대. 자, 이건 당연히 그러면 잘못된 근이죠. 근데 잘못된 근이긴 하지만 이 근이 만들어진 무슨 식이 있어? 잘못된 식이 있겠지. 근데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1차항하고 상수항만 잘못 본 거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1인 건 제대로 본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 1인 건. 그래서 나는 이 녀석 갖다가 식을 세우려고. 자, 이렇게 합시다. 원래 공식상 이거였잖아. 근데 이 사람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대로 봤다고 했으니까 A에다 1 집어넣어. 오케이? 그 다음에 X차,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아니겠어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지? 네, 이래야지만 마이너스 1 또는 4 만들어지잖아. 대입한 거야, 대입 얘들아. 근데 잘 들어, 이게 올바른 식이야? 잘못된 근이라며? 따라서 이 식도 잘못된 식이죠. 올바른 식을 찾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일단 전개해서 안 어려워. 잘못된 식이지? 거기서 뭐라고 했어? 원래 식보다 상수항 1차항 개수를 1씩 크게 봤다. 커진 거야. 1씩 커진 거야. 그럼 반대로 올바른 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씩 줄이면 되죠. 알겠어요? 그럼 1 빼.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1 빼. 그럼 마이너스 5 되죠?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서 아, 이게 올바른 식이구나 라고 찾는 거야. 유치하지 않냐 근데? 그치? 뭐 요거 찾는 게 좀 일일 수 있겠지. 처음 할 때는. 근데 여기서 이거 찾는 건 초등학생도 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처음 방정식 이걸 풀어라라고 했어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기 6.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5라고 나오죠. 1번이. 자, 된 거 없고 그 다음 거 같아요. 자, 남아있는 게 다 문장계 활용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이. 자, 봅시다. 어떤 자연수의 그 수보다 이만큼 작은 수를 곱해야 하는데, 자,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죠. 잘못해서 3만큼 작은 수를 곱했다. 자, 원래 두 수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두 수의 곱이면 올바른 해를 찾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녀석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해볼게. 애초에 뭐라고 했어? 어떤 자연수에다 뭔가 곱하기를 했지.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자연수 있죠? 식을 세워야 되니까 자, 기준이 되는 녀석인 요거를 x라고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원래대로면 x에다가 이 어떤 이 수보다 이만큼 작은 수니까 x보다 이 작으니까 x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3이 작은 걸 곱했다고 했죠? 그럼 이거지?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대? 180이 나왔다. 물론 이건 잘못 계산한 거죠. 그치? 근데 어쨌든 출처가 x인 건 똑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 제껴가지고 일단 x를 찾아보자. 자, 일단 활용 문제들 대부분 보면 상수항이 좀 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사실 곱해, 자, 일단 방법은 알잖아.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잖아요. 맞죠? 어떻게 찾으래? 때려 맞추기? 좀 이제 감각적인 친구들은 잘 찍어서 맞추는데 선생님의 추천은 소인수분해. 그게 좀 나아. 왜냐면 이게 숫자가 더 커지면 난리 나거든요. 실제로도 활용 문제가 큰 경우가 많다. 자, 그럼 해볼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3의 제곱, 2의 제곱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고치시는데 이게 선생님만의 방법인 것 같아. 이게 막 정형화되어 있지는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적당히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럼 어쨌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얘네 둘을 두 개로 쪼개봤죠? 안 보이죠? 자, 그럼 얘를 3의 제곱으로 쪼개볼까? 그래서 맞춰봐야 돼 사실. 자, 그럼 이게 9 곱하기 20이라고 만들 수 있긴 하지. 근데 더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3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내가 계산한 거는 180만 소인수분해 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에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180 소인수분해 한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를 어딘가에 하나 붙여서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주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3 곱하기 4랑 10이죠. 3 곱하기 5. 그럼 10이랑 15지. 그러면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여기 소인수분해 하면은 좀 눈에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15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거 애들 은근 못해. 얘들아 숫자 커가지고 소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니까. 자, 근데 거기 자연수라고 했죠,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또는 15니까 될 수 있는 건 15겠지. 그치? 자연수.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원래 두 수의 곱이니까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골반은 10이잖아. 93이니까 얼마야? 195 나와요. 계산하면은. 자, 43번까지만 합시다. 오늘 숙제는. 체크하십시오. 43번까지. 자, 넘겨봤더니 37번을 딱 봐라. 이거 봤죠? 고등학교 때 가우스가 아니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요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물론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 최근에 없었어. 그렇긴 한데 선행을 한번 하셨으니 37번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39번 문제예요. 이게 가우스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인데 여러분들 선행교재에는 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수업을 따로 안 해주긴 했는데요. 39번은 집에서 한번 별표 쳐놓고 고민을 한번 해봐봐. 물론 풀기 힘들어. 집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자, 마지막 유형 하나 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문장제 문제 최고 오답률 문제는 뭐니 해도 돈 계산하는 거거든. 거기 보니까 42번, 43번이 돈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둘 다 별표 치셔야 돼. 당최 고등학생도 오답률 최강의 문제야.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동계산 문제가 항상 있거든. 서술형이 당최 다 틀려. 식을 못 세워가지고 정과 원가 개념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 아니라니까. 자, 둘 다 어려워요. 자, 뭐 니네한테는 어려워요. 43번 보세요. 자, 영화관에서 영화표에, 자, 일단 오른쪽에 보니까 공식은 나와 있죠. 원가 정가 이거 증가하는 공식, 이건 알겠지 설마. 다 근데 써먹을 줄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영화관에서 영화표의 가격을 X% 인상까지만 딱 보죠. X% 인상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거 써야겠죠? 그런데 똑바로 안 쓰잖아. 정가원가 공식을 못 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를 원가라고만 생각하니까 애들이 틀려. A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20도 마찬가지야. 이건 깎은 거지. 근데 A에서 원가 기준으로 깎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장사하는 사람 손해보지 않겠냐? 원가를 깎으면 그건 돈 버리는 거잖아. 알겠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A는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상하기 전에 가격, 인하하기 위한 가격, 기준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원가 정가라고 편협하게 생각하면 못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X% 인상했는데 또 이것도 생각하자. 영화표의 가격을 올렸다고 했죠. 그러면 영화표의 가격을 X% 올렸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잘 봐라. 공식도 보셔서 알겠지만 기준가가 필요해. 얘는 누구 기준으로 올렸어? 영화표의 가격을 올린 거잖아. 근데 영화표의 가격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가를 미지수 놔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해서 틀려. 선생님 미지수 이미 있는데요. 근데 해보면 이거 날라가. 이거 뭐 근데 해봤다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자, 그래서 일단 초점은 기준가 미지수 안 쓴다 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영화를 보러 오는 관람객 수가 또 줄어들어야 돼. 똑같은 거 또 나와. 이번엔 관객 수지, 사람 수. 수량도 말 그대로 증가 감소 개념이 적용되잖아. 근데 똑같은 거야. 몇 명이 봤었는데 그 몇 명 기준으로 0.5x%가 줄어들었대. 그럼 줄어들기 위한 기준 인원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뭐 해야 되냐면 미지수 써야 돼. 이거 못해서 틀려. 자, 그 B라는 인원이 있었는데 0.5x%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자, 이렇게 했더니 영화표의 총 판매액이 4.5%만큼 증가하려면 가격을 몇 퍼센트 인상해야 되는가?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잘 봐라. 총 판매액이라는 멘트가 나왔다. 지금 쓴 거 잘 분석해 볼래? 이거 뭐예요? X% 인상 후에 자, 이게 뭐였죠? 영화표 가격이죠. 자, 이건 뭐예요? 인상 후에 자, 이거 B까지야, 얘들아. 인상 후에 자, 이거 관객수지. 야, 이건 알지 않냐? 10,000원짜리를 100명이 들어와서 봤어. 전체 돈 계산 어떻게? 10,000원 곱하기 100 아니야? 맞지?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랑 얘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해야지만 인상했을 때 여기에서 쓴 단원이 판매액이라고 나와 있죠? 총 판매액. 근데 누구 기준으로 뭐라고 했냐면 영화표의 총 판매액이 자 이것도 잘 봐. 4.5% 증가했대. 야 그럼 생각해봐. 증가 감소는 무조건 증가 감소하기 위한 기준가가 있다고. 기준 수량이 있다고. 근데 그 4.5%가 증가했다는 얘기 자체가 누구 기준으로 증가한 거야?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올리기 전에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 판매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올리기 전 판매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올리기 전에 영화표 가격 얼마였어? A1이었죠? 올리기 전에 입장 수가, 관객 수가 얼마였어? B명이라고 내가 미지수를 썼잖아. 그러면 인상 전에 총 판매액은 A 곱하기 B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인상하기 전 가격, 인상하기 전 입장 관객 수. 그게 뭐야? 인상 전. 엄청 틀려 애들. 총 판매액. 근데 이거 기준으로 4.5%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4.5% 이렇게 증가 공식에다가 집어주면 자 아까 말한 거 두 개가 같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면의 A, B는 어떻게 해? 날라가. 필요 없어. 자 계산을 집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시간에 관해서 자 고생했습니다.